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서예지란 배우가 뉴스에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항상 잠깐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네이버 이제 뉴스 같은 걸 굉장히 잘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시대 돌아가는 것도 뭐 알아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연예편 뉴스는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사회면에 떴더라. 와, 사회면에 그 배우가 뭐 남성 편력이 엄청나고, 뭐 원래 사귀었던 남자들도 연예인도 많고, 뭐 연예인의 둘이 절친인데 얘도 사귀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걸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충분히 어린 친구들, 20대 친구들, 30대 초반 친구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애정 싸움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뭐 오빠 다른 여자랑 뭐 얘기하지마, 이럴 수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그럴 수는 있는데 좀 도가 지나쳤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유심히 봤던 그 작품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관상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 뭐 나이도 몰라. 저는 나이도 모르고 그냥 광고에서 몇 번 본 것 같고, 지나가다 본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단아하잖아요, 얼굴이. 저는 그 수혜라는 배우를 옛날에 굉장히 팬이긴 했는데, 약간 단아하고 좀 우아하게 생긴 비슷한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분은 조금 관상에 복이 좀 없긴 하더라. 복이 좀 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자기 얼굴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막 독하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막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얼굴에 웃음기가 거의 없으셔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도 점사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뭐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은 저는 뭐 통화로도 점사를 봐드리기도 하지만, 원하시면 뭐 페이스톡으로 얼굴 뭐 영상통화로 해서 점사를 봐드리기도 하는데, 얼굴만 보면 딱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냥 그 사람의 과거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나이까지 살아왔겠다, 이런 거는 관상으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기운, 느낌, 이런 걸로 저는 점을 보는 편인데, 서예지 배우라는 분의 얼굴을 봤을 때 조금 못됐다, 이기적인 게 좀 많았다, 이중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본인도 물론 여리고 약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이 부분이 그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욕심 많고,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들이 많았고, 무모한 도전들이 좀 많았고, 또 하나, 사람을 괴롭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 너도 나한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그런 게 있어서, 만나셨던 분들이나 그냥 친한 지인들도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재기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광고 업계에서도 좀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 오해가 풀리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이제 연예인들은 사실 대중의 입에 오르기 너무 쉽잖아요. 사생활도 거의 없어요, 요새 연예인들은. 뭐 디스패치라는 회사가 있다면서 뒤따라다니면서 연애를 하는지, 무슨 안 좋은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걸 다 이제 사생활을 다 파내는 그런 뭐 기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회사? 뭐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신문 회사 같은 거, 그런 데가 있으니까 거의 사생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새는 과거까지 들춰냈잖아요. 과거까지. 그리고 심지어 뭐 집안에 누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옛날에 막 비투 있죠, 비투. 내가 빚을 지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인데, 유명한 연예인의 엄마가 뭐 여기저기 빚지고 다니면, 안 갚으면 이 사람 뭐 여기저기 막 뭐 SNS고 여기저기 막 언론에 공개를 해서 얘까지 매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 말로 하자 보면 부모의 업이 있는 거고, 내 과거의 업이 있는 거야. 그 업들을 안 닦아서 지금 현재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태아령. 이거 업이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어쨌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으면 뭐 물론 이제 혼자 임신하는 경우는 없잖아. 사람이 누구 이제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같이. 그래서 뭐 합의하에 그 애를 지웠던 이런 일부러 지운 태아령들 있잖아요. 자연 유산된 경우 말고 내가 그냥 내 의지로 태아를 지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가끔 점을 보다 보면요. 한 번도 아니야. 막 셋, 넷,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낙태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 인생이 확 뒤집어져서 180도 변했고, 또 하나, 자기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내 인생이 조금 풀리나? 조금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딱 막힐 때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옛날에 그 상황, 낙태를 했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낙태를 했던 아기의 뭐 원혼이 내 꿈에서 막 가위를 눌리게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아령 같은 부분은 굉장히 큰 업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굉장히 뭐 건강한 성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막 불가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막 어렵게 하시는, 내가 뭐 원하지 않은 상대와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그러시는, 내가 지금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어쨌든 뭐 성폭행 피해자의 뭐 그런 거는 뭐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업이긴 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맞닥뜨릴 큰 업을 짓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내 현재가 왜 힘든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오실 때 가끔 정말로 왜 점을 보러 온 거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궁금해. 내 과거 안 맞춰줘도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아파트 계약을 할 건데 뭐 이거 중도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아니면 재판이 내일 모레예요. 이겨요? 안 이겨요? 너무 그게 이기고 지고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겼다 하더라도 이기고 나서 판결이 내려와도 빌려준 돈을 받아야지 좋은 거지, 판결 나오고 돈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오는 궁극적인 목표는 내 과거의 잘못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잘못들이 있어서 현재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지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같이 좀 자기 인생을 통틀어 보고 중간 점검도 해보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점을 보러 오셔야 되는데, 그냥 당장 그것만 궁금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업을 짓고 살다 보면요, 언젠간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점사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안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미래에 대해서 되게 밝게 말해주는 건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무당한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비싼 돈 내고 멀리서 여기까지 점 보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점사를 보시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되게 말하기를 민망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할 말은 해요. 안 하는 건 아니고 해드리긴 하지만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신령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우리 신령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물론 실망하시죠. 물론 굉장히 실망하시고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당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대신 할머니가 점을 봐주는 이 대신상에 앉아서 말을 한마디 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들의 인생을 제가 좌지우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이제 무거운 자리죠,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서예지 배우라는, 한때는 뭐 그분도 엄청 잘 나갔다고 해요. 광고도 많이 찍고 뭐 러브콜도 많이 받고 드라마 뭐 섭외도 잘 되고 이랬던 분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시사회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작품의 주연 자리로 뭐 나올 예정이었던 분인데, 과거의 업보가 자기의 지금 현재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들을 꼭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생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충분히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설이 많은 분들, 그리고 관제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억울하시더라도 본인도 한번 본인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뭐 남을 너무 험담하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말이라는 게요, 험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가슴을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점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과반수는 훨씬 넘어요. 그래서 본인도 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이 나중이 훨씬 편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존경스럽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이라고 해서 사실 너무 높은 잣대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연예인이라고 굉장히 뭐 이 사람들은 잘해야 돼, 특별해야 돼, 이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연예인들 점도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도 왜 내가 이렇게 높은 기준의 잣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일반인들도 이 정도 실수는 하고 사는데 연예인들은 이 정도 실수만 해도 엄청 뭐 여론의 문매도 맞지, 그리고 대중들의 시선도 따갑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악플을 단다거나, 또 악플하는 것도 업이에요. 그것도 업이니까 그런 업 짓지 마시고 혼자 뭐 안 좋은 생각 드시면 아유 못됐네 그냥 그러고 마시는 거죠.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해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너무 또 관여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점을 봐드리면 인생이 좀 힘들어지겠다, 서예지 배우라는 사람은 앞으로 재계하기 힘들지 않을까, 해외로 가지 않을까, 시집은 잘 가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그 시집은 잘 가겠다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왜 편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점이에요. 점, 공수입니다. 그냥 시집은 잘 가겠다, 이런 공수는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너무 내가 왜 안 풀리나, 그러면 본인이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업보가 내 지금 현재를 맡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점사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